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풀어주는 누나입니다. 오늘은 행정법 기출 예상지문 OX 메일 테스트 54일차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31번.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 강사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교육부 장관, 당시 문교부 장관의 권한을 재위임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 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임 처분의 시정 및 수령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532번. 공립유치원 전임 강사에 대한 해임 처분의 시정 및 수령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531번 해설 참조. 533번.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는 사법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악구청장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처분성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사정 판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판례. 비교 판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 외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법적 성질, 사법상 통지행위.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법인일 뿐이고 위 공사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예산회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위 공사는 위 법령 소정의 각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위 공사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근거로 삼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245조가 정부투자기관의 회계 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재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임은 분명하나 그 전만으로 위 규정이 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공사가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위 제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가 정부투자기관 회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위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5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정지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입찰 금액의 착오 기재를 주장하고 공사계약 체결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의 당부. 원고의 대리인이 입찰 금액을 6,078만 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금 607만 8천 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재무부회계 예규 1200일, 공사-100일, 제10조 제10호 소정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즉시 입찰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 조달청장은 본건 입찰을 무효로 선언함이 마땅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불응하였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를 부정당업자로서 6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정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이 판례는 조달청장의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이다. 535번. 대법원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사인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강학상 특허로 보고 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536번.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535번 해설 참조. 537번. 구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535번 해설 참조. 538번.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535번 해설 참조. 539번.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535번 해설 참조. 540번. 행정재산을 기부 체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구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 수익 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처분.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행정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 보존 및 운용 등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2항 등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정재산이 구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 체납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를 전부 풀었으면 오답노트 만드는 것 잊지 마세요. 강의가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